하는데 이 학생 운동이 학내 서클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고 특히 서울대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었고 선생님이 활동했던 서클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활동을 했는지를 먼저 좀 어, 원래 상과대학에 있던 뭐 학회들은 뭐 이야기 들은 거는 뭐 경우회가 가장 유명했고, 경우회는 경제과 학생들 중심으로 공부하는 스쿨. 우리는 1967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해 위에 정운영 선생이 이게 경제과만 이런 사회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경제과 아닌 사람들도 그런 걸 같이 하는 서클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국사회연구회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분이 이제 만들고 그분은 64학번이지만 6, 7학번 이제 후배들을 가지고 그 스코어를 만들고 우리가 2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1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시작한 공부가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건 뭐 대부분 서클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황성모 씨가 썼던 현대사회사상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현대사상들은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됐던가 하는 거를 쭉 써놓은 책인데 그 책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책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아니었나. 경제학 쪽 책도 봤고 모리스 도비나 뭐 그런 사람들 책들도 보고 그건 뭐 몇몇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읽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평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학회 활동이 학생운동 선생님들 그 당시에 학생들 학생운동 하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 됐을까요? 분위기가? 그랬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학내스쿨이 서로 간에 누군 뭘 하고 있다, 누군 뭘 하고 있다를 대충 알았고, 그 삼성계엄 반대 데모하고 뭐 이럴 때에 같이 모여가지고 야 데모를 어떻게 할래? 뭐 우리가 지금 몇 시에 뭐 어디로 나가자, 뭐 고대 앞으로 나가자 뭐 이런 거 뭐 의논하고 하는 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학회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모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학생연구회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각 서클의 장들을 모여가지고 그런 걸 조직해서 그 학생연구회라는 걸 하면서 소위 이 학내 이념 서클이라고 하는 걸 전체를 망라를 해가지고 같이 모이거나 같이 놀러 다니거나 또 같이 공부하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면 학회 차원에서 뭐그 데모를 그렇게 같이 하거나 집회를 같이 하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았던. 뭐 대부분이 그랬죠. 대부분이 그랬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아니면 뭐 승병소를 만들거나 뭐 그런 걸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학회 활동 하면서 김대태를 처음 만나게 되신 건가요? 그 처음 만났을 그렇죠. 때. 그렇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딱 3학년 때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가 아마 이 권태형이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한 게 우리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10년 9월에 다시 예, 복학을 예.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70년에 본 것 같아요. 대학 3학년 때 본 것 같고 그 뒤로 어, 뭐 복학한 선배 이렇게 우리 이제 그 공부하는 모임에도 가끔 오셔가지고 조언도 좀 해주고 했는데 뭐 직접 참여하거나 뭐 그런 건 잘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무슨 의논을 하거나 그럴 때에 정운영 선배하고 같이 한 해 차이니까 그 두 분은 서로 굉장히 친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후배들이 하고 있는 걸 좀 지도를 해줬다고 그럴까 뭐 그런 면이 좀 있었죠.
예, 복학에 같은 학년이 됐으니까 뭐 수업 시간에도 보고 그랬죠. 봤을 때 인상이나 음. 이미지 뭐 그런 것도 좀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선 경기 나온 사람들 다 똑똑해 보이잖아요. 특히 더 뭐 좀 똑똑해 보였어요. 똑똑해 보이고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존경할 만한 선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가끔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향상님 그 숲속에서 뭐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고민 같은 것도 뭐 이야기를 하거나 들어주거나 뭐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둘 사이의 어떤 에피소드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니까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못 갔어요. 좀 늦게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을 근무하게 된 데가 부평에서 근무를 했어요. 부평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끔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김건태 선배가 뭐 어디 뭐 도망갔다 그러는데 어디 거기 소상가 어디에 거기서 어디 공장에서 일한다더라 하는 소문은 듣고 있었어요. 75년도에 제대하고 나서 나는 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수배 중인 근태 선배를 길에서 만나게 돼요. 형 이렇게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뭐 별 문제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서로가 연락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언젠가 78년인가 79년인가 이 김건태 선배가 한번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름을 좀 써도 되겠냐? 내가 지금 수배 중이니까 무슨 자격증을 따서 어디 가서 일을 하려 그러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자격증을 네 이름으로 좀 따두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게 뭐 문제는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문제될 거 없을 거야.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때쯤부터 내 이름으로 몇 개 자격증을 따기 시작하고 그 자격증으로 직장을 구해서 그 전에는 뭐 어떻게 직장을 구해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자격증을 이용한 거는 그때부터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집사람 이야기에 의하면 자격증이 한번 집으로 날라와 가지고 이게 뭐냐 이래서 이게 보니까 내가 딴 자격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뭐 연락을 한번 해보마 해서 그 자격증이 우리 집으로 왔다 그랬더니 그걸 그럼 그렇다면 자기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집사람이 나가가지고 전달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것도 뭐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는데 동예비군에 방위하는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서 집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건태 씨하고 어느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누구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들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하고 일단 돌려보내고 나서 내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거냐,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닐 거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러고는 도대체 김건태 선배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 몇 사람을 수배를 해서 물어봤죠. 저기 뭐 어디 장위동인가 뭐 어디 저에서 보일러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면회 신청을 했죠. 면회 신청을 했는데 이재용이를 면회 신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보고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사촌 이름을 댔죠. 내가 이재일이란 사촌인데 사촌 형님하고 집안일로 좀 급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찾아왔다. 사촌 형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무 중에 면회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집안일로 급한 일이니까 잠깐만 좀 보고 오래 안 걸린다. 그러니까 한참 기다렸어요. 그럼 만나봤어요. 그때 선배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촌이 되고
근데 선배는 내가 돼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아니 지금 동팡이가 집에 찾아와서 이러는데 이거 괜찮은 거겠습니까? 혹시 무슨 문제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당국에 좀 알려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곤란을 겪거나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름을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좀 고민은 없으셨나요? 그냥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날 해롭게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거죠. 선배니까. 나중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한테 이름을 빌려달라고 그랬던 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운동권이나 뭐 노동운동이나 뭐 이런 데에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아마 그것도 작용했을 거예요. 이 외국은행에 업무를 했잖아요. 외국은행은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상당히 이 국내 정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후에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도 예. 연락하시고 뭐 예. 그런 얘기 뭐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고 이런 예. 과정에서 연락하셨다고 들어요. 나중에 이제 정상화되고 나서는 본인 이름으로 그 자격증을 다시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김건태 이름으로 다시 땄으니까 그걸 다 따놓던 걸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 이 이름으로 이런 자격증을 네가 쓰면 안 될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형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니까 다 버려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재용 이름으로 종로의 미도냉동학원이라고 예. 거기서 강사 생활을 노동자들 강의하는 거를 좀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이재용 이름으로 강사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재용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그 노동 운동에도 계속 관여하면서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자격증을 따거나 이렇게 더 자기의 기술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 갖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노동자로 생활을 하려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이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김근태라는 인물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내가 기억하는 김건태 선배는 이게 모나지 않고 어떤 데 치우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무슨 노동운동을 한다고 해서 뭐 그 무슨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거나 뭐 이런 기분이 전혀 안 드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불편부당하고 그러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계속 기억됐으면 좋겠고 실제 나는 그런 사람 김건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